여러분, 혹시 텃밭에 심은 단고추가 언제쯤 열릴까 목 빠지게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훨씬 먼저, 그것도 아주 주렁주렁 달린 달콤하고 아삭한 단고추를 수확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텃밭 농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고추. 흔히 우리가 피망이라고 부르는 이 작물을 남들보다 2달은 먼저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슈퍼조기 수확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고추는 따뜻한 여름이 한참 지나야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약간의 발상의 전환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기술만 있다면 기적 같은 조기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이 방법을 몰랐을까 하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단고추 농사의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단고추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고추는 원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아주 덥고 습한 열대지방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추위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따뜻한 햇살과 높은 온도를 사랑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는 봄이 되어도 밤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초기 성장이 둔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5월 중순에 모종을 사서 심고 8월이나 되어야 첫 수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물의 이런 생물학적 특성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식물이 마치 열대 지방 고향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10개의 단계로 나누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씨앗을 잠에서 깨우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흔히 하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씨앗을 봉투에서 꺼내자마자 차가운 흙 속에 바로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 수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단고추 씨앗은 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두꺼워서 마른 상태로 흙에 들어가면 싹을 틔우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3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씨앗을 먼저 따뜻한 물에 불려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씨앗에게 따뜻한 온천욕을 시켜준다고 표현합니다.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물에 씨앗을 24시간 동안 푹 담가두세요. 그러면 단단했던 씨앗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씨앗 내부로 수분이 새으며들면서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겨울잠에 빠져있던 곰을 깨우려면 따뜻한 봄 햇살과 물이 필요하듯이 단단한 씨앗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씨앗을 건져내어 촉촉한 키친타월 사이에 넓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섭씨 28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과 3일에서 5일 만에 작고 하얀 뿌리가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씨앗을 그냥 심었을 때와 비교하면 발화 시간을 최소 보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비법입니다. 씨앗이 깨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완벽한 흙 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씨앗이 자라날 집을 지어주는 과정이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린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흙이나 퍼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무겁고 찰진 흙은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폭신폭신한 스펀지 케이크를 먹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뿌리도 바로 그런 폭신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을 원합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파는 질 좋은 상토에 펄라이트와 질석을 추가로 섞어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상토 70%에 펄라이트 20%, 질석 10%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펄라이트는 흙 속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 뿌리가 숨을 잘 쉬게 해주고 질석은 수분과 영양분을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섞은 흙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뭉쳐지지만 살짝 건드리면 스르르 부서지는 완벽한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흙은 씨앗을 심기 전에 반드시 따뜻한 곳에 하루 정도 두어서 흙의 온도 자체를 섭씨 25도 정도로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차가운 흙에 막 깨어난 따뜻한 씨앗을 넣는 것은 찜질방에서 나와 갑자기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따뜻하고 폭신한 흙, 이것이 빠른 성장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씨앗을 파종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흙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싹이 튼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다가 힘이 빠져 죽어버리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마르거나 줄기가 쓰러지기 쉽습니다. 가장 완벽한 깊이는 씨앗 두께의 딱 2배, 즉 1cm 깊이입니다. 연필 끝이나 손가락으로 흙의 1cm, 깊이의 작은 구멍을 내고 핀셋을 이용해 하얀 뿌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씨앗을 눕혀줍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아주 살짝만 덮어줍니다. 마치 어린 아기에게 가벼운 봄 이불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흙을 덮고 나서 손으로 꾹꾹 누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흙을 누르면 공기 구멍이 막혀 새싹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흙을 살짝 덮은 후에는 분무기를 이용해 표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물도 역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 미니 온실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의 습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어 마치 숲속의 안개 낀 아침처럼 새싹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새싹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비닐은 바로 벗겨주어야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마법의 온도 관리입니다. 단고추는 온도에 엄청나게 예민한 귀족 식물입니다. 조기 수확을 위해서는 식물이 쉴 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온도를 속여야 합니다. 낮에는 섭씨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해주고 밤에는 2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 밤에 창문을 열어두어 냉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단고추는 생장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슈퍼조기 수확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만약 실내 온도가 너무 낮다면 밤에는 작은 상자로 모종을 덮어주거나 식물용 온열 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은 마치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차가운 외부 환경을 느낄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따뜻한 여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세포 분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온도가 잘 맞으면 모종은 하루가 다르게 잎을 뻗으며 눈에 띄게 쑥쑥 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빛의 마스터, 인공 조명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흔히 알려진 잘못된 상식 하나를 부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창가에 두기만 하면 모종이 잘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초봄의 창문 통과 햇빛은 단고추가 튼튼하게 자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모종은 살기 위해 햇빛을 찾아 목을 길게 빼게 됩니다. 이렇게 줄기만 가늘고 길게 자라는 현상을 웃자람이라고 합니다. 웃자란 모종은 나중에 밭에 심었을 때 작은 바람에도 꺾여버리고 무거운 열매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가장 유사한 파장을 내는 조명을 모종, 바로 15cm 위쪽에 바짝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강한 빛을 쏘여줍니다. 밤에는 조명을 꺼서 식물도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8시간의 어둠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렬하고 풍부한 빛을 받은 모종은 키만 크지 않고 줄기가 손가락처럼 두꺼워지며 잎사귀는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단하게 키운 보디빌더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슈퍼 모종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확량을 2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가위질, 바로 반가다리 척꽃 따기입니다.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 줄기가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곳을 반가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갈라지는 중심에 가장 먼저 예쁜 하얀색 꽃이 하나 피어납니다. 초보 농부님들은 이 첫 꽃이 너무나 신기하고 소중해서 절대 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조기 수확과 대량 수확을 원한다면 눈물을 머금고 이 첫 꽃이나 첫 열매를 무조건 떼어내야 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오직 그 열매 하나를 키우는데 몰아주게 됩니다. 아직 식물 자체가 덜 자라서 키도 작고 뿌리도 약한데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첫 꽃을 과감하게 똑 떼어내주면 식물은 번식을 잠시 미루고 다시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가지를 뻗는 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훨씬 더 크고 거대하게 자라나며 나중에는 한 개의 열매 대신 수십 개의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꽃을 포기하는 것이 훗날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7번째 단계, 생명수를 공급하는 물 주기의 비밀입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조기 수확을 위해서는 물을 주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절대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나오는 차가운 물을 주지 마세요. 잎은 따뜻한 공기 중에 있는데 차가운 물이 갑자기 흙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뿌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로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가 충격을 받으면 며칠 동안 물과 영양분 흡수를 멈춰버리고 성장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물은 항상 실내에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어 염소를 날려보내고 온도를 실내 공기와 똑같은 미지근한 상태로 맞춘 뒤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뿌리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대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보다 흙의 겉면이 완전히 말랐을 때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흙 속의 나쁜 가스가 물과 함께 밑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흙 속으로 빨려 들어와 뿌리가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도 온도를 맞추는 이 작은 정성이 성장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8번째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초기 영양 공급 전략입니다. 모종이 본잎을 내장해서 6장 정도 틔웠을 때는 본격적으로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시기입니다. 흙에 있는 기본 영양분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초고속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린 식물에게 사람이 먹는 진수성찬을 주듯 독한 비료를 듬뿍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에게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이면 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질소 성분이 약간 더 높은 액체 비료를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적힌 권장 비율보다 절반 이상 더 묽게 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대신 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연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식물은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이때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인산이나 칼륨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식물이 키 크는 것을 멈추고 조기 노화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오로지 식물의 뼈대와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부드러운 액상 영양제를 공급하여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을 튼튼하게 다져줘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실전 투입을 앞둔 모종들의 혹독한 훈련소, 바로 순화 과정입니다. 실내에서 곱게 자란 모종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야외 텃밭에 심어버리면 10중 8구 병에 걸리거나 죽어버립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바깥의 거친 바람,
따가운 직사광선, 차가운 밤 공기를 견뎌낼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밭에 심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모종들을 서서히 바깥 세상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날은 따뜻한 낮에 1시간 정도만 그늘진 야외에 두었다가 다시 실내로 들여옵니다. 다음 날은 2시간, 그 다음 날은 3시간씩 서서히 밖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바람도 살짝 맞게 해주고 3일째부터는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도 직접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부드럽고 연약했던 잎사귀가 약간 두꺼워지고 빳빳해지며 큐티클층이 형성되어 수분 증발을 막아냅니다. 마치 중요한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야외 훈련장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일주일의 순화 과정을 거친 훈련된 모종만이 야외 텃밭에 심어졌을 때 몸살을 앓지 않고 심은 바로 다음 날부터 폭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단계, 조기 수확에 쐐기를 박는 궁극의 정식 비법입니다. 밭에 모종을 옮겨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자신이 이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화분에서 모종을 뺄 때 흙이 부서지면서 하얀 뿌리가 다치거나 끊어지면 식물은 그 상처를 치료하느라 일주일 이상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심기 전날 화분에 물을 흠뻑 주어 흙이 단단하게 뭉쳐있게 만든 뒤 화분을 뒤집어 흙 모양 그대로 쏙 빼내어 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은 후에는 반드시 검은색 비닐이나 볏짚을 이용해 주변 흙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해야 합니다. 멀칭은 흙의 온도를 몇 도 이상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며 잡초가 자라는 것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특히 초봄에 아직 차가운 땅의 기운을 막아주고 흙 속에 따뜻한 미니 기후를 만들어주는 데는 검은색 비닐이 최고입니다. 모종 주변에 흙을 높게 덮어주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까지 묶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 완벽한 정식 기술은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응하게 만들어 열매를 맺는 시기를 압도적으로 앞당겨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씨앗을 깨우는 것부터 완벽하게 밭에 옮겨 심는 것까지 단고추를 엄청나게 빨리 수확할 수 있는 10가지 핵심 비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른 씨앗을 그냥 심지 않고 따뜻한 온천욕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꽃을 과감하게 따내어 식물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랐던 페렐롬의 반전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모여서 2달이라는 엄청난 수확 시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여러분의 텃밭에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동네에서 가장 먼저 크고 탐스러운 단고추를 한가득 수확하여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실 겁니다. 농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자연의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비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랍고 당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놀라운 텃밭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